네, 10시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자연스럽게 글쓰기 챌린지입니다. 5분이나 글 보내주셨고요. 제 거 글까지 하면은 오늘 6개 글이 되겠네요. 오늘 주제는 한방눈의 추억입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그래서 겨울이기도 하고,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그 세 단어 랜덤 챌린지와 차이점은 그 세 단어 랜덤 챌린지는 단어 세 개를 억지로 구겨 넣어서 10분 안에 글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쓰기는 제가 선정된 공지된 주제만 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 에세이 쓰셔도 되고 일기 쓰셔도 되고 소설 쓰셔도 되고 판타지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 정말 주제하고 10분이란 시간 외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써주시고요. 아마 그 자연스러우면 더 잘 써질 것 같지만 참여해주신 분들 어떠세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와 이거 더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랜덤 세 단어 챌린지와 약간 다른 느낌의 글쓰기가 될 겁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분, 글 보내주신 순서대로 김정선 작가님, 김혜정 작가님, 유장미 작가님, 희정 베로니카 작가님, 한승희 작가님, 그리고 제 거 글까지 이렇게 있고요. 오늘 한방눈의 추억,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단톡방에 사진도 제가 같이 보내드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다. 혹은 나 이런 그림이나 낙서라든지 혹은 이런 이미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난다. 이것도 공유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글쓰기도 모아가지고 이제 계속 그 월마다 책으로 출간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면 좀 더 색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12월 달, 네, 라이팅 메이트 포커스는 지금 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수 있는 교보 문고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방눈의 추억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정선 작가님 글부터 읽어볼게요. 너무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까지 걸어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시태그 걸으셔도 괜찮아요. 자, 해시태그 한방눈의 추억, 어린 정선, 딸 태영, 눈의 마력. 기대됩니다. 네, 읽어볼게요. 내리는지 모르게 내린 눈이 눈을 떠보니 온 세상을 하얀 이불로 덮고 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눈도 아이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없나 보다. 눈은 아이들의 꿈속에 찾아갈까? 아이들과 자기만 아는 텔레파시가 있을까? 아이는 눈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듯 일찍부터 눈을 떴다. 한방눈을 보며 아이 입에도 덩달아 한박웃음이 지어진다. 학교 가려고 옷을 입고 나온 등굣길. 눈송이들이 마법의 가루라도 되는 듯 눈송이들의 마력에 이끌려 눈을 뭉쳐 던지기 시작한다. 엄마 받아! 지칠 줄 모르는 눈과 하나로 뒤엉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눈이 이길까 아이가 이길까? 눈처럼 새하얀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마음 가득 입안 가득 번지는 아이의 한박 웃음에 이 하얀 눈이 마치 하얀 거짓말이 되어 세상의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 잡아줄 것만 같은 환영에 빠지다. 눈에 원래 그런 마력의 힘이 있었기라도 한 듯.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잘 써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멘트를 제가 하면서 갈까요? 잘 써주셨고요. 네, 항상 이 김정선 작가님만의 글색이 이제 저도 보이기 시작해요. 약간 단어의 맛을 살리는 이런 멘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디 있었는데, 아,
초반이었나? 그 한방눈, 한방눈, 그 다음에 한박웃음 이렇게 운율을 맞추시는 요런 게 의도하셨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쓰셨는지 이게 이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게 괜찮아요. 그래서 뭐 눈이 이길까 아이가 이길까 계속 이렇게 이게 운율이죠, 글적으로. 그래서 요런 글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김혜정 작가님 글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계절의 변화 중에 겨울은 사람의 마음을 동화 속에 데려다 놓는다. 흰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거리는 하얀색으로 온통 옷을 걸쳐 입고 포근한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한다. 지붕 위에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정제에서는 아궁이에 불 때는 소리, 지지직 밖에서는 아버지의 장작 패는 소리로 분주하다. 얼마나 되었을까? 딸그락거리는 소리로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엄마는 오빠들에게 밥 먹어라 큰 소리로 부른다. 상위에는 학독을 갈아서 만든 보리밥과 김치, 된장으로 보글보글 끓인 된장국, 거기에 연탄불 위에서 구운 고등어 구이. 이 정도면 징수성찬이었다. 언니가 고등어 구이에 손이 가고 그것을 보는 엄마의 눈이 오빠에게 쳐다보면 언니의 손이 움찔한다. 장남 선호 사상이 강했던 시절에 닭을 한 마리 잡아도 아들 먼저 먹이고 남은 것은 우리들의 몫이었다. 지붕 처마에는 고드름이 손목 두께만 하게 얼어서 송곳 모양으로 가지런히 날을 세운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얼음 대용으로 먹던 고드름. 한 방에 이불 하나 덮고 옹기종기 앉아서 지금은 느낄 수 없는 가족 간의 일상이 또다시 그리워지는 날. 하얀 한방눈이 창문 밖으로 온 거리를 뒤덮는다. 와, 김혜정 작가님의 글이 항상 이런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요. 그쵸? 이 전 글, 랜덤 세 단어 챌린지 글들도 여러분 김혜정 작가님 글 보시면 그냥 내가 지금 그 시대로 확 타임 루프 가서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밀한 표현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문장을 길게 써주시는데 되게 심플해요. 보통 문장 길면 막 복잡해지고 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김혜정 작가님 특징이 문장이 긴데 쉽게 쓰셔요. 이거 재능이에요. 저는 이렇게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짧게 끊어 쓰는 편인데, 이게 길게 맛있게 그리고 그 감성적으로 쓰시는 글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장미 작가님 글입니다. 어젯밤부터 내리는 하얀 눈은 때론 가는 소금 마냥, 때론 굵은 소금만한 큼지막한 한방눈이 소복히 내린다. 아침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이 슈가 파우더를 뿌려놓은 듯한 하얀 모자를 살포시 쓰고 있다. 어릴 적 어느 겨울 창문이 환해진 느낌에 눈을 떠보면 밤새 눈이 허리춤까지 내려 온 세상을 겨울왕국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 동생과 나는 환호성을 지르며 두꺼운 모자와 부츠를 신고 빨강 분홍 벙어리 장갑을 끼고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 대문으로 화장실로 가는 길을 낑낑대며 만들었다. 누덜프 사슴코가 되어도 손발이 꽁꽁 얼어도 머리카락에 대롱대롱 고드름이 달려도 추울 줄 모르던 그날 아침의 공기는 시원하고 깨끗했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는 아침밥을 불이 나게 먹고 비닐포대를 찾아 약속이나 한 듯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꽃밭이라는 앞산 산비탈로 모여들었다. 언덕배기에 이름 모를 묘지도 있었는데 미안하게도 그 묘지 위에 우리는 비닐포대로 신나게 미끄럼을 타서는 반들반들한 길을 만들었다.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힘 조절을 못해 길 아래 도랑으로 꼬꾸라져도 장화 속으로 눈이 다 들어가 발이 꽁꽁 얼어도 우리는 깔깔거리고 웃고 우리의 볼은 행복과 건강함으로 발그레졌다. 한방눈의 반가움보다도 운전할 도로 걱정부터 하는 요즘의 나는 가끔 11살 그때 내가 무척 그립고 생각이 난다. 네, 와, 잘 써주셨어요. 첫 표현이 저 마음에 들었어요. 그 하얀 눈이 가는 소금 마냥, 때로는 굵은 소금 마냥, 이렇게 눈하고 우리 쉽게 접하는 식재료 소금하고 딱 빗대어 표현하고 또 산에
쌓인 눈을 슈가 파우더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잘 써주셨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희정 베로니카님. 나는 그것이 눈인지 몰랐다. 그저 주인과 함께 밖에 나가봤더니, 아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읽고 할게요. 네, 희정 베로니카님, 글 읽어야 되는데, 딸아이도 갑자기 나타나고, 네, 그리고 김영신 작가님도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글까지 해서 제가 뒤쪽에 추가로 읽어드릴게요. 자, 먼저 희정 베로니카님 글입니다. 나는 그것이 눈인지 몰랐다. 그저 주인과 함께 밖에 나가 봤더니 온 세상이 부서지도록 빛나고 있어서 퍽이나 놀랍고 어쩐지 걸을 때마다 신이 났을 뿐이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바닥은 내 발이 폭 담길 만큼 눈으로 쌓여 있었다. 평소에는 그저 미끌거리기만 하던 내가 걷는 바닥이 오늘만큼은 생소한 감각으로 내가 내딛는 걸음마다 내 발을 품다가 놓아주고 있었다. 흰 눈이 그득 쌓인 길은 지금 주인과 내가 같이 걸어가는 길이 어디가 어딘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쌓여 있다. 혹시나 집에 돌아가는 방향을 잃을까봐 계속해서 냄새를 맡아 돌아가는 길을 파악해 보려 해도 쉽지 않을 정도다. 그래도 어떤 흔적이라도 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리저리 퐁당퐁당 뛰어보았다.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라 그런지 주인이 소리를 내며 넘어지려 해서 곧 그만두었다.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인지 쉬가 마려웠다.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어서 실례를 할 만한 곳을 찾기를 포기하고 하얀 눈밭 위에 엉거주춤 쉬를 했다. 나를 보며 주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머쓱해져 주인을 바라보며 웃었다. 하늘에서 계속 흰눈이 펑펑 내렸다. 코끝에 내려앉을 때는 하마터면 재채기를 할 뻔했다. 혀로 날름 핥았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발이 젖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털이 젖는 건 언제나 별로다. 순간순간 계속 몸을 털어냈다. 아뿔싸. 주인에게 튈까봐 생각 못해서 매번 몸을 턴 후에야 걱정스레 주인을 바라본다. 그리고 미안해서 매번 웃었다. 다행히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렇게 털을 6번쯤 털어냈을 때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며 나를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내가 털을 너무 털어내서 주인이 화가 난 것인가 잠시 생각했다. 주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주인은 다시 한 번, 두 손으로 나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다녀올게 라고 말하고 나갈 때처럼 굽힌 무릎을 깊숙이 펴고 반대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집이 아닌 곳에서 주인이 다녀오는 모습이 처음이라 적잖이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두고 간 자리에 정지한 채로 단정히 앉아서 주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잠을 3번 정도 자며 오는 주인이니까 아마도 그 정도 있으면 다시 오려나 생각한다. 주인이 나를 쓰다듬어 주던 어느 오후 손길 같은 눈송이가 쉬지 않고 내 위에 내려앉았다. 네, 그 희정 베로니카님 쓰신 거는 이 전에 랜덤 3단어 챌린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강아지 입장에서 보신탕거리로 팔려가는 네, 제가 피드백 해드린 거 조금 이제 그걸로 다듬어서 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한방눈하고 그 수정하신 그 좀 디벨롭 하신 부분 이렇게 넣어서 쓰신 글인데 이제 맛이 확실히 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 와서 있네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 글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인가 라는 느낌이 중간중간 들어있죠. 냄새를 계속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털을 털어낸다, 길에 쉬한다, 막 이런 표현들. 그러면 이게 털이 있네? 막 이러면서 이게 강아지 이야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굳이 이제 강아지 표현이 없더라도 뭔가 털 달린 짐승이겠구나 요 정도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한승희 작가님 글입니다. 올해도 눈이 오길 기다렸다. 눈이 좋은 이유는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이다. 남편은 눈이 올 때마다 심쿵하고 달달한 멘트를 한다. 평소에는 안 그런데 꼭 눈이 오면 그런다.
눈이 오는 날 출근하느라 못 만나면 우리 마누라 눈이 오는데 혼자 보내서 어쩌누 하든가, 눈이 오는 날 집에 같이 있으면 오늘 눈도 오는데 드라이브 한번 가야지 하면서 박력 있는 멘트를 날린다. 올해는 첫눈이 한방눈이 왔다. 이번에는 남편이 출근해서 집에 없었다. 남편은 한방눈이 와서 제설 작업으로 바쁘다고 했고 그 와중에도 달달한 멘트를 날린다. 눈도 오는데 오빠한테 오면 커피 한 잔 사줄게. 한방눈이 내리던 날 남편의 달달한 멘트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 와, 달달합니다, 글이. 네, 그래서 잘 써주셨고, 요런 센스 있는, 네, 남편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김용신 작가님 글입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한겨울에도 눈이 잘 오지 않는다. 서울에 비해 따뜻하기도 하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서 눈이 모두 비가 된다. 그래서 눈이 오는 날은 낭패다. 전 도시가 마비되는 것이다. 부산은 이름 그대로 높고 낮은 산들이 도시 한가운데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눈이 잘 오지 않아서 폭설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때였다. 그런 부산에도 20년마다 한 번씩 폭설이 내리곤 했다. 무릎까지 오는 하얀 눈을 보면 부산 사람들은 엄청 신기해했다. 막상 출근이며 등교가 힘들 텐데도 일단은 눈이 너무 신기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다. 그날도 저녁부터 내린 눈이 밤사이 소복히 내려앉아 기록적인 폭설로 기록되었다. 새벽부터 아이들은 일어나 방한용품을 챙기며 부모님과 앞마당에 나와 눈싸움이며 눈사람 만들기를 시작한다. 크고 작은 눈사람들의 얼굴이며 몸에는 집에서 쓰고 남은 온갖 장식품들이 자리 잡는다. 눈, 코, 입, 또 나뭇가지, 단추, 돌멩이, 벙어리 장갑, 못 입는 조끼나 모자 등을 입히고 내 집 앞, 우리 동네를 지키는 병정인 마냥 좋아한다. 그리고는 제발 이 눈사람이 녹지 않기를 기도하며 학교로 간다. 수업 시간에도 날이 따뜻해져서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보면 수업은 뒷전이고 빨리 집에 가서 나의 작품을 확인해 보고 싶어진다. 마침내 종례가 끝나고 집에 도착한 우리는 아침에 비에 훌쩍 작아진 녀석들을 보며 사라져가는 녀석들의 몸통에 애석함을 느끼다가도 꺾여져 있거나 좌우가 틀어진 모습에 웃음을 참지 못하곤 한다. 하하하. 빨리 또 눈이 와서 더 큰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 와, 네, 잘 써주셨고요. 부산은 정말 눈이 안 온다고 하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1cm인가 와서 교통 마비됐다는 뉴스를 보고 눈이 정말 안 오는구나 이랬는데 그 부산의 상황 그리고 그 감성, 눈 오는 감성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글 읽고 좀 마무리할게요. 저는 사진과 같이 보내드렸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니 온 세상이 하얗다. 창밖으로 내리는 한방눈과 하얀 설경에 넋을 잃고 있다가 다시 정신이 번쩍 든다. 작업복과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둘러 눈을 치우러 나와야만 했다. 마당과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하기 때문이다. 군 제대하면 평생 제설 작업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자주 눈을 치우고 있다. 눈을 치울 때면 딸아이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5년 전쯤 아연이가 막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도 눈이 참 많이 왔었다. 엄마 아빠가 눈을 치우고 있으면 아연이도 돕겐도라며 촉촉이를 물고 작은 탁상용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쓰는 신용을 한다. 이 아련한 기억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젊은 시절에는 꿈과 이상 그리고 사회적인 성공을 찾아 고군분투하며 보냈다. 하지만 아연이의 이런 모습에 나는 아연이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다. 꿈을 실현하거나 큰 성공을 이루는 모습은 분명 멋진 일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더욱 멋지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등대 같은 아빠, 때로는 난로 같은 아빠, 때로는 편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아빠가 되려고 한다. 네, 저는 이렇게 글을 썼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글쓰기 해봤는데 어떠세요? 저도 쓰면서,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서, 새 단어라는 제한이 없어서 가볍기도 했는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기대서 써야 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오히려 없어서 처음에는 좀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두 줄 써보다
읽다 보니까 또 술술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의외로 난이도를 보면은 세 단어 랜덤 글쓰기보다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난이도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참여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정에 맞춰서 상황에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실 때 원하는 챌린지만 참여하시면 되시고요. 또 이렇게 하시면서 랜덤 세 단어 글쓰기랑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서로 연동해서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쓰셔도 되고 따로따로 쓰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연스럽게 글쓰기 읽어봤고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네. 오늘 시험 삼아 해봤는데 괜찮은 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1월 14일 날 제가 또 공지 드리고요. 1월 14일 날 주제 공지 드리고 15일 날 또 이렇게 글 마감해서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